본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성별 다양성 촉진을 위해서 펀드가 이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루어지겠는데요. 먼저 이 뜻깊은 시간 토론을 이끌어 주실 최운열 전 국회의원님을 좌장석에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자로 의견을 전해주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의 이슬한 국장님, 그리고 사학연금의 이규홍 자금운용관리 단장님, 네, 순차적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동행 미래에셋리서치센터장 상무님, 끝으로 윤태일 KB자산운용 ESG&HR 본부장님 네 분 함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착석을 해주셨는데요. 좌장님께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행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계셔서 코리안 위먼 네트워크 행사인데 남자들이 많이 왔다고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중요한 토론장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다 떠나셨군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매년 행사 때 이렇게 토론 사회를 맡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1시간 반인가요? 1시간 반 정도 주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유익한 토론이 되도록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서 특별히 제가 소개는 드리지 않고 토론 시간 그때그때 간단하게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자는 이슬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신데 우리 국장님이 저 연금정책 분야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정부 고위 당국자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에 한계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국장님은 과감하게 숨김없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국회 현직은 떠났습니다만 혹시 국회에서 말썽이 나오면 제가 책임지고 막아드릴 테니까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으로 이슬한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작동하는 방법 좀 가르쳐 처음에 시작을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요. 예, 제가 첫 번째는 저는 여성 금융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금융 잘 모르고요. 지금 금융인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연금이 가장 큰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연금 기금 운영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이고요. 오늘 아마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 회장님이 김상경 회장님이 저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늘 같은 자리에 저희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여성금융인 네트워크에서 제게 또 국민연금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성별 다양성과 국민연금 이렇게 해봤는데요. 복지부는 어느 부서, 정부 부처 어느 부서보다 성별 다양성에 관심이 많고 이 사회 전체적인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돌봄, 아기들 돌봄 이런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부처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처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성 임원들 많이 말씀 주셔서 이제 드리는데요. 아까 요 숫자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MSCI에서는 조금 숫자를 달리 주셨어요. 아마 스몰캡이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19년부터 쭉쭉쭉 올라왔죠. 22년에 10%. 근데 아까 김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중에 사회 이사 비율이 한 87%뭐 이렇게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막 찾아봤어요. 우리 ESG 고려 요새 뭐가 있는 걸까 그랬더니 사회 쪽에 성별 다양성, 젠더 앤 다이버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의 보드 컴포지션에서 이사회 구성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ESG 고려 요소에. 포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찾아봤어요. 왜 ESG 경영에 여성 리더십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데 여성 리더가 기여를 한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영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더라. 그다음에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저 또한 그런 이유로 공직에 지금 있고요.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뛰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세 분 남자분 계신데 제가 우리 아들내미 외고 신청하러 한번 갔었는데요. 뭐 여학생들이 말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우리 아들은 외고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일반 남자 학교로 보냈습니다. 결국은 잘했죠. 네. 제가 항의도 했어요. 외고에 남자애들은 면접을 잘 못 본다. 점수를 더 달라. 이게 역차별인 거죠. 사실은 사회 구성에는 역차별이 많습니다. 예. 근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 갔고요. 그래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시지만 여자들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다라고 생각한답니다. 포브스가. 그다음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자들이 좀 섬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를 만들 때는 여성들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맞춤형 이런 것도 잘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장기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아까 MSCI 그분 가셨네요. 네. 조금 오래됐는데 17년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회 내 여성 임원수가 진짜 재무 성과랑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해서 MSCI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임원수가 일정 수 넘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재무 성과가 우월하더라. 그래서 뭐 11년, 17년 했는데요. 그 내용은 PPT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뭐 이제 ETF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도 하셨는데 쭉쭉쭉 있고 메리츠드 오번 펀드도 우리나라 ETF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과를 제가 이걸 막 찾아보는데 이제 단기 성과 이런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게 단기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 시기를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나탄 그레이, 존 그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4월 뉴욕에 가서 이분을 뵀어요. 예, 블랙스톤의 그 유명한 분 있죠, 스왈츠맨. 네, 그분도 뵀고, 네, 이분도 뵀어요. 존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왈츠맨이 이분한테 사실은 얘가 보스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블랙스톤은 ESG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여성 CEO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서 이 리즈 위더스푼이 했던 헬로우 뭐였는데 이름 까먹었네요. 네. 이분이 그 컨텐츠 기업인데요. 이거를 1조 원인가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여성 CEO 있는 기업에 관심이 많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한 여자들이 조금 더 그 소비자의 이해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품 설계도 잘하더라. 그리고 컨텐츠에 있어서는 훨씬 남자들보다 뛰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 워낙 규모가 크고 이래서 물론 이제 아까 같은 블랙스톤이 뭘 하는지도 보지만 해외 연기금들도 뭘 하는지를 봅니다. 그 GPIF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GPIP는 2015년에 UNPRI에 가입을 했고 2017년에 아까 말씀하신 젠더 관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뭐 아까 지수는 쫙 보십시오. 근데 이게 했던 이유가 아마 2015년에 일본의 법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여성 역량 강화법. 국내에 뭐 비슷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만들어서 좀 젠더 관점에 투자를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32억 달러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여성 직원 및 관리자 비율이 1.5%에서 2%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성평등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는 DEI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렇게 뭐 diversity, equity, and 뭐 inclusion 이렇게 해서 이 지수에 5천억엔 사실은 요 숫자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더 많다는 얘기는 해요. 1조 8천억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평등 점수가 높은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투자 기업에도 지금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좀 더 볼까요? CPPI 그 여성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매우 강조하는 해외 연기금입니다. 17년에 여성 이사가 없는 그러니까 45개 캐나다 회사에 어떻게 했냐면 이때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그 다음에 후보에 여성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MSCI 그분이 말씀 주셨는데 죄송해요. 그분이 일본 이름이셔가지고 이름이 참 입에 안 붙네요. 까찌요? 까찌야 나가사와. 네. 그분도 아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네 안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CPPI는 자체 내 이사회의 경영 증가, 이사의 경영 그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B 여기 네덜란드 연금인데요. 여기도 이사회가 특정 성별에 편중이 되면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캘퍼스 유명하죠. 그 러셀 3,000 등록 기업 504개에다가 기업에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야, 다양성 관련된 공시 좀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니네 몇 명 있는지 알려주고 뭐 이런 걸 보내요. 그러면서 이후에 151개 기업에서 여성 임원을 최소한 1명 정도를 추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51 보고서라는 게 아마 50인 이상 근무하고 뭐 연매출 5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내야 되나 봐요. 거기에 반드시 이사회의 인종, 종교, 성별 이런 다양성 관련한 인구 통계 정보를 넣어라. 이제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국민연금을 좀 봐야겠죠. 여기 좀 캘퍼스 마저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 있었네요. 까먹었네요. 이 캘퍼스가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양성을 해 충족 이런 걸 충족하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비공개 서한을 보내고 인게이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더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추천위의 위원장 선임에 반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CPPI 17년 사례가 그랬더고 캘퍼스도 마찬가지. 왼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까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쭉쭉쭉 인게이지먼트 비율이에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해외 연기금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연금 좀 볼게요. 우선 언론에서 본 국민연금입니다. 21년 10월이죠. 여기 아마 22년 8월인가 아마 2조 이상 기업이 반드시 여성 임원 2개 돼 있잖아요. 그거 앞두고 확인을 했는데 2조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67개 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매경에서 ESG의 진심이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3배 늘렸다.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3% 가까이 된다 말씀하셨죠. 국민연금은 사실은 의결권 행사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전부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조가 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우리 뭐 담당 과장이 간사로 들어있긴 한데 자 그럼 지금 말한 여성 임원 관련해서 우리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자체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많이 늘린다고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성위원 1명이고요. 실평위는 6명, 전문위원회도 1명이에요. 근데 전문위원회 1명은 금년에 추천했어요. 처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실평위의 6명 중에 1명은 접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추천권이 제한이 있다 보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별 다양성을 준수를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연기금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국민연금 책임 투자 방향 설명서 이러는 게 있어요.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이때 반드시 이거를 준수를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또 아까 ESG 평가 저희가 하는데요. 21년에 저희가 이 지표를 늘립니다. 52개에서 61개로 늘리면서 그때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쪽에 이사회 다양성 지표를 넣습니다. 제일 관심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22년 8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22년 1월에 논의를 합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사 기준에는 반드시 2조 원 이상 기업엔 여성 임원 1인 있어야 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아까 금감원장님 가셨죠? 금감원의 주총 공시 서식에 보면 여성 비율을 표기하는 방대가 없다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정책을 정하지만 실행단에서 그거를 이뤄내는 실무적인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총 공시 서식에 여성임을 표기할 수 있는 그 란이 없대요. 그래서 확인이 어렵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어렵대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참고해서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 정책이 오늘 주제잖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구한지 아세요? 챗 GPT가 하도 유용하다 그래 한번 쳐봤어요. 네.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 정책은 뭐예요?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데이터 수집도랑 분석도 잘하고 또 여성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투자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좀 불평등한 데는 특정 사업에는 펀딩도 좀 하고 그다음에 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와 보상 제도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도 좀 해라 이런 게 그 챗 GPT가 저에게 준 얘기였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 저희 이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내가 다른 데는 우리가 막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 ESG 기준원, IS 코리아, 글래스리스 코리아 이런 거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는 있어요. 다수성에 반대하는 모든 이사를 후보를 반대나 찬성하게 되어 있고 추천위원장, 이사회장이 있는데 근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거를 해?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는 인터넷으로 서치한답니다. 이사회 후보로 올라간 사람을 서치해서 여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금 네트워크에서 금감원과 말씀 나누실 때 공시 서식도 조금 바꿔주십사. 현장에서 하고 싶어도 확인이 어렵다 이런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젠더 가점 투자 글쎄요 GPIF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 때문에 우리 이제 기금본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는 못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시지만 여전히 기금본부도 남자분이 많고요. 두 번째로 아직은 젠더하고 재무성과하고 딱 연결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거버넌스의 다양성은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만 여성이 많다고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려면 멀었구나. 그리고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도 그렇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거는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할 이슈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임원에 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아침에 여성 임원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계속 키우고 현업에서 장려하고 더 후배들도 양성하고 이런 분들이 일과 또 가정과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게 뭐 결혼 안 하면 상관없고 그러면 혼자도 열심히 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저희 복지부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법안을 발의할 때 악플을 많이 받았습니다. 2030 남자들로부터 왜 역차별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20년 후에는 바로 너희들을 보호한 법이 될 거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역차별이라는 게 참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잠재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이 법을 만들 때 걱정한 게 법의 정신은 제대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시행령 감독 규정으로 가면서 이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도 이 공시 감독원의 공시 기준에 그런 게 제대로 반영 안 돼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내일 아침에 이 투데이 일면 탑으로 이 이슈를 좀 크게 제기해 주셨으면 오늘 행사의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좌장인 최운열이가 지적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농담입니다만 이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음 토론자 구성할 때 왜 이 10원 세 분을 구성하십니까? 이것도 다양성에 입에되는 것 같고 또 토론자도 보다 다양하게 여성분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토론자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간은 한 15분, 맥시멈 20분 이내로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 국장님 말씀을 안 드렸어도 20분 아주 적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용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학연금 이기용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금 패널 참석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딱 보더니 진짜 아닌 사람이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외부의 통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MSCI 자료였기 때문에 아까 기조연설에 나가사와 대표님께서 대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한국 그 통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유엔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게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유엔 가입국 모든 국가가 추진해야 될 17개 목표 중에 5번째 젠더 이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추진하는 그런 이슈다라는 말씀 간단히 드리고요. 이제 MSCI 그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의 그 젠더 그 우먼 온 보드라는 이 보고서는 그 MSCI 구성 종목 2,811개 종목입니다. 이 구성 종목 전체에 대해서 이 사회의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2009년부터 계속 그 통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2022년 데이터는 2022년 10월 4일자를 기준으로 통계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 자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장 요 슬라이드에서는 그 MSCI에서는 그 2,811개의 기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여성 이사 비율이 0인 그룹, 하나도 없는 그룹, 또 여성 이사 비율이 30% 미만인 그룹, 30% 이상인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서 모두 여성 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MSCI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MSCI 평가 기관에서 이렇게 2,800개가 넘는 기업을 평가해 봤을 때 여성 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ESG 점수가 높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 이사 비율인데요. 보시면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전체 2,811개 기업도 그렇고 월드 선진국도 그렇고 이머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MSCI 전체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2,800개 전체로 보면 작년 10월자로 24.5%가 이제 여성이고요. 선진국은 30%가 넘어갔고 이머징은 15.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8%,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 주변에 남자분들한테 이 통계를 얘기했더니 거의 그 동시에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본보다는 높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이 더 높습니다. 일본은 2021년 15.5%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이 더 낮았다고 하는데 아까 기조연설 해주신 분의 그 연설대로 GPIF 일본 연금이 그 노력을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근에 많은 발전을 만들어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그 지표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이사 비율 산업별로 보면요,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전체를 보면은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역시 예상대로 헤비 인더스트리 이쪽이 여성 이사 비율이 낮고요. 특이한 거는 중한인데 IT 기업인데도 IT 기업들이 여성 이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여성 이사 비율이 높은 산업은 헬스케어입니다. 여성 이사가 30% 이상의 기업들의 비율, 그러니까 2,811개 기업 중에 여성 이사가 30% 이상인 기업은 약 38%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선진국은 59%, 약 60%가 여성 이사 비율이 30%가 넘는 반면에 이머징은 13.7%고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에 들어간 106개 기업 중에 2.8%만 30% 이상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는 이 106개 기업은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에 들어간 106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ESG 점수도 비교적 높은 기업들인데 여기 이 106개 기업 중에서도 2.8%만 30% 이상을 여성 이사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일본 궁금하실 때 일본 통계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차이가 꽤 난다고 보여주고요. 이거를 산업별로 좀 보면 네, 지역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유럽은 약 84%입니다. 미국 60%고요.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조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유럽은 비교적 규제가 그 젠더 코타 같은 게 비교적 강한 반면에 미국은 이런 규제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성 이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중후장대한 그 헤비 인더스트리가 좀 여성이사 비율 30% 이상 기업이 적고요. 헬스케어가 가장 높습니다. 여성이사 비율이 하나도 없는 기업 2022년도를 보면은 그 전 세계 전체로는 11.2%. 근데 이거 아까 30% 이상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이머징의 격차가 큽니다. 선진국은 1.5% 기업만이 여성이사가 없는 기업인 반면에 이머징은 22.2%고 한국은 20.8%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머징 평균보다는 한국이 낮은데요. 안을 들여다보면 중동 국가를 제외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중동 국가 때문에 이머징 평균이 높은 거지 중동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0%인 기업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CEO 기업, 여성이 CEO인 기업의 비중 보면은 이거는 눈에 띄는 거는 선진국과 이머징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5.8%인데요. 선진국이 6.0인 반면 이머징은 5.7%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한국은 1.9%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1.9%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상당 부분 차지하실 것 같은데요. 그 여성 CEO 기업들도 더 많이 배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유일하게 이 분야가 저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일본은 이 숫자가 0.4%입니다. 그래서 여성 CEO 요 통계만 일본보다 한국이 높지만 둘 다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1등 가장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산업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널 이게 선택적 소비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산업이 자동차, 가전, 의류, 호텔 레저, 인터넷 쇼핑 등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여성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 CFO 기업입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저도 공부하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이건 오히려 이머징이 숫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19.9%, 선진국 14.3%에 대해서 이머징이 더 높았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0.9%고요. 일본 1.3%입니다. 그래서 CFO에서도 다른 이머징 국가에서는 여성 CFO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과 일본은 여기서 굉장히 낮다를 발견했고요. 여성 CFO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산업은 I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아시아의 많은 IT 기업의 CFO들은 여성이지 않나 이런 좀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젠더 성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여성의 이사 비율이 높지만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규제가 좀 강한 편이고요. 한국은 규제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도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규제가 강하지 않은데 굉장히 자발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규제도 좀 강하지 않고 비율도 낮고 그런 상황이라 한국은 조금 규제적인 측면으로 조금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학연금은 이제 그 공적 연금으로서 저희가 유가증권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주식 시장의 한 30년 장기 수익률입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는 두 개가 이제 미국이고요. 중간에 보이는 두 개가 MSCI All Country, MSCI 월드 선진국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두 개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피 200입니다. 이걸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은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저조한 원인은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의 어떤 다양성의 문제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더 문제는 이 다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젠더 문제 하나만으로 이렇게 장기 수익률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성다양성 문제는 꼭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규용 CFO 감사합니다. 그 발표 자료 보면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위안을 찾는다면 보통 우리가 해외 나가서 얘기할 때 한국의 1년은 애국의 10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도입 시행이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보신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여기서 연말에 주청을 하실 때 스터디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때 바로 이 지표를 검토를 하시면 비록 감독원의 공시 규정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금에서 하시는 투자의 지표에 또 스터디 코드에 행사할 때 이걸 강력하게 시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OCIO. OCIO가 우리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본인도 잘 모르시네. 미래에셋 이동행 리서치 센터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동행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회사에 들어오는 학회나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있고 패널 토론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랬는데 주제를 받고 그리고 시간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막상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들, 특히 이제 젠더, ESG에 관련돼서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깨달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다른 조직으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제 밑에 팀이 두 개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팀장들은 다 여성분들이었고 업무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훌륭한 능력을 제가 검증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펀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속한 게 아까 이제 그 OCIO가 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 기금운용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외주를 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최고 투자 기구인가요? 그거를 이제 외주를 주는 그 외부에서 그 기능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 운용을 하고 자산 평가를 받는 이 모든 기능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젠더 이슈를 ESG 젠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찍이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물가,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꽤 오랜 기간 계속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하향됐고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금리에 맞춰서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운용을 했습니다. 운용 매니저들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현재 지금 프런트에서 뜨고 있는 매니저들의 대부분은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올 여름 같은 극한 기후와 혹서와 폭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지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곡창지대에 수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위기들, 이런 것들 불확실성이 점점, 다시 말씀드리면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자꾸 점점 커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리즘 체인지, 국면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이거구나. 네,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은 채권 지수고, 이제 빨간색, 그 분홍색으로, 주황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말씀은 원래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을 하나의 바구니에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서 분산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과거에는 마이너스인데 현재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 얘기인 즉슨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종종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은 상당히 지속될 것인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좀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산군 간 분산 효과에 기반한 기존의 자산 배분이 굉장히 엉그러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과 다른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회, 경제, 산업 환경과 매우 다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만 봤다면, 경제 요인들만 봤다면 지금은 비경제적인 요인들, 여러 요인들이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들을 어떻게 발라내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돈을 맡겨주신, 펀드한테 돈을 주신 수익자들에게 보다 높은 이익을 드릴 수 있을까가 자산운용업의 또 하나는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정보에 근거한 분석으로는 과거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미래 성장과 위험 요인을 유의미하게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외적 요인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ESG가 주목받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ESG를 수익의 차원으로도 봅니다만은 위험의 차원으로 봅니다. 위험 관리 차원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ESG는 기업의 고유 위험,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위험이겠죠. ESG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일으켰기 때문에 받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시장 트렌드가 변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사회 변화로 기업의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ESG 자체는 비재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로 인해 발생한 경영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 혹은 위험 요인은 자본 조달이나 주식 채권 발행할 때는 자본 조달이나 중장기 투자, 그리고 기업 재원의 배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또 ESG 투자가 저희들에게 와닿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 수익률, 장기 차원입니다. 6개월, 1년 단기 투자한다면 사실 ESG는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을 본다면 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ESG는 분명히 고려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는 코닥입니다. 근데 코닥은 자기가 혁신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시절에 그 필름 카메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파산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다른 기업에도 나타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퇴직연금,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그 보고서들을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KB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하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가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쓰고 나와가지고 저게 안 보이고 네. 그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중심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직의 다양한 배경의 조직원을 갖추는 것, 뭐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뭐 연령, 장애, 사회적 배경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바탕은 결국 형평성과 포용성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썼던 게 틀린 게 아닌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거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고서 중에서 하나 이끄는 거는 이제 금융 및 보험 섹터는 그 보시는 것처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2.5%로 가장 높고 그리고 DI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른 섹터다. 그러면서 여성 임원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남녀 임금 격차, 성비, 근속연수 등 포용성과 형평성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융섹터의 평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투자자본이익률, 주가 수익률들이 재무성과들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내부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기업의 성과에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문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학술적 논문은 5년, 10년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ESG 이슈, 젠더 이슈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논문으로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1년, 2년의 수익률을 비교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젠더 ESG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OCIO가 뭐냐 그리고 왜 이게 갑자기 뛰쳐나오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OCIO는 일반적으로 자산 운영 업무를 외주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기업, 대학 기금으로부터 자산 운영 관련 업무의 전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일부를 위탁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공제회 민간기업, 대학교 뭐 여러 개를 여러 다양한 위탁자들부터 자금을 받아서 자산 배분 그리고 자산 집행, 성과평가, 위험관리까지를 그 포털 서비스로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사한 직종을 말씀드리면 일종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면 P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자한테 커스터마이즈된 자산 배분안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션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내 OCIO에서 시장이 현재가 132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뭐 퇴직연금이 벌리면 물론 이거는 모두 이제 OCIO의 우호적인 저희들이 떠드는 얘기입니다만은 1000조, 높게 보는 분은 2000조까지 보고 계십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열리면. 근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공적 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금 투자풀이 2001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주택도시기금이 2014년,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도 2015년 주로 공적 기금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12조가 공적 기금이고요, 민간기금, 뭐 공공기관, 퇴직연금에서 나머지를 약간 좀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OCIO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강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문서화된 규정과 절차로서 모든 게 집행되고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해외 OC랑 좀 다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과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아마 퇴직연금 시장,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 퇴직연금 시장인데 퇴직연금 시장이 열리면
그렇게 적용돼서 OCIO가 확대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산 운영 기능이 확대된다. 복제가 돼서 그대로 전파가 될 거다. 이게 벌써 열린 지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패턴에서 과연 ESG를 어떻게 담을까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OCIO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그래서 국내 OCIO는 자금을 받아서 주간 운용사가 받아서 하위 운용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위 운용사를 시켜서 자산 운용을 하는 펀드 오브 펀드, 랩 오브 펀드의 구조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어떻게 ESG 투자가 될 것이냐. 첫째는 저희는 하위 운용사한테 개별 운용사한테 ESG 투자를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그 운영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은 보통 벤치마크 형태로 내려줍니다. 여러분들을 이걸로 평가를 할 테니 이거를 따라서 이 지수를 이기십시오라는, 저희가 ESG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ESG 지수를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운용을 하는. 근데 저희가 그것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문서와 규정으로서 수익자로부터 받습니다. 그 미션을.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개별 운용사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OCIO가 재간접 펀드를 운용하는 하위 운용사, 개별 운용사 선정할 때 그 개별 운용사, 하위 운용사가 얼마나 많은 ESG를 잘 실현하고 있느냐, ESG 투자에 대해서, ESG 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하위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포함시킵니다. 절차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스타일 펀드로서 ESG 투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코스피 ESG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이 스타일을 운용할 주간 운용사, 하위 운용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운용을 했으면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받는 지수가 보통 OCIO들이 받는 평가받는 지수가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젠더 ESG를 미션을 받아서 운용을 했다. 그러면 괴리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평가는 코스피인데 거기에 젠더 ESG가 들어가면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유불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몇 분 수의지에 따라서는 ESG 투자를 하라 그러면서 ESG 투자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다 고민을 많이 하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ESG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자산운용에 적용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못지않게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가장 이제 큰 미래셋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 전체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ESG를 어떻게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하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펀드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운용을 하라 하고 지시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되지만 그러기 전에 여기서 평가해가지고 그런 요건을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한 기준을 지키는 펀드만 펀드에 가입을 시킨다면 그건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지요.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KB자산운용의 윤태일 본부장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 ESG 본부장 윤태일입니다. 제 패널 토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하지만 그 패널 토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김성경 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뭐 앞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 블랙스톤 P 관련된 총회에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경험을 했는데,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보면 지금쯤 되면 한 절반 이상 없으시거든요, 한국의 컨퍼런스는. 근데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좀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슬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 와이프도 워킹맘인데 대화를 해보면 엄청난 격차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제가 마지막 자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뭐 ESG 본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업무가 총 3가지입니다. KB자산운용에서 ESG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HR, KB자산운용의 HR과 총무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와 이제 자산운용을 겸직하면서 고객자산 관리와 전략, 기획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3분의 1인데 저는 태생적으로 전략과 그러니까 자산 배분과 그 기획에 관련된 업무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데, 최근에 ESG 업무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 업무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 그럴까? 이 패널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뭐 개인사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랑 입사 동기인데 워킹맘으로서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저도 큰딸이 있는데 큰딸은 좀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내지는 기회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업무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 내에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ESG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성별 다양성 촉진을 위한 펀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좀 주제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이슬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됐다면 저희는 좀 펀드 운영과 그 다음에 펀드 제조와 관련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미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은 첫 번째는 글로벌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금융회사는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펀드의 운영자 내지는 제조자로서 KB자산운용, 그리고 펀드는 어떤 성별 다양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4단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눈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와있지만 저희가 ESG 하면 사실 한국은 거버넌스, 그리고 글로벌리 보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 잘 느끼겠지만 기후 변화와 넷제로 관련된 사항에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련돼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앞에 나왔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그 다양성, 그다음에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된 것에도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다양성을 위해서. 그럼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넷플릭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우버나 3M,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T&T나 뭐 HP나 이런 기업들은 보면 다양성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뭐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다양성을 전담하는 조직을 결성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평가에 있어서도 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평가의 우수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어떤가? 뭐 저희 여성 임원의 비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현재 임원 또는 뭐 여성에
임원의 비율에 대해서 어떤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어떤 기한까지 그 목표 수준으로 도달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관련된 다양성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저희가 한국의 전반을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MSCI에서도 오늘 발표했지만 KB가 올해 3월 말에 MSCI ESG 관련된 AAA,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이제 금융그룹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다양성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다이버시티 2027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거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목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한국의 금융산업에서 좀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KB 그룹의 일원으로서 펀드의 운영자 내지는 펀드의 제조자로서 금융상품의 제조자로서 KB자산운용은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항상 서양은 그렇지만 어떤 미션과 철학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ESG와 관련된 미션과 전략, 철학을 정해서 저희가 그룹과 온라인된 상태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회적 책임 투자와 연관되게 상품 확대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저희가 크게 세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상품들을 저희가 제조할 수 있어야겠다. 근데 그 제조하는 것만으로 고객한테 이건 공급자 마인드고 수요자 마인드에서는 저희가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 상품들이 수용될 수 있고 장기 안정적으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ESG 내지는 다 같은 맥락인데 관련된 투자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좀 더 개선하고 투명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서 물론 이제 목표를 타겟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투자 대상에게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근데 이러한 펀드 정책들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는 ESG와 관련된 경영 활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어떤 국제 이니셔티브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등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펀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보면 MSCI 앞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두 가지 축, 그러니까 펀드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명확한 지표를 갖고 가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글로벌 평가기관들에 보면 여성과 다양성과 관련된 주요 항목과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펀드 운영에 있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잘 투영을 시키고 펀드 유니버스나 모델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 지표에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을 때 앞에 여러 가지 상품들의 나열이 있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미국 사이트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성과를 볼 뿐만 아니라 밑에 댓글들을 보면 반반입니다. 오, 좋아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 상품을 만들어?에 대한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이 우리가 타겟팅한 목표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어 라는 점에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펀드 안에서도 펀드 운영 내지는 상품을 만드는 그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런 소통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순히 여기서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G 내지는 성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경영 활동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두 번째는 시장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 안정적인 우리가 타겟팅한 성과로서 수요자한테도 수익으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패널 토론의 저의 발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고 아까 미래에셋이라든지 KB자산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 업계의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앞으로 그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이 사회 변화가 빨리 정착될 수도 있고 정착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단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큰 금융회사의 사회이사 후보로 지정이 돼서 주총 안건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그마한 트러스트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저한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산운용회사한테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약간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회장을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나를 불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제가 다른 회사에 그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그 서브커미티, 조그만 회사 그 회의를 2번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50% 결석을 했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회장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번 중에 1번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으면 내 명예가 좀 덜 실추될 텐데, 비율로 50%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불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건 약간 앞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조그만 일도 우리 KB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또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구체적인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의 경영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성별 다양성이 정착되고 또 보다 많은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